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몸의 순환이 잘 되어야 하죠. 몸의 순환이 잘 되려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요도 끝이 화끈거림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과연 한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하는지 강의를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도 끝이 화끈거린다. 소변을 볼 때 다양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 중에 하나,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아요. 요도 끝이 화끈거려서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치료받으면 또 금방 괜찮은데 또 그래요.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하면서 금방 끝나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주사 가지고도 안 돼. 점점 기간도 짧아지고 아픈 통증의 불편한 경우는 더 늘어나. 주기가 짧아지는데 그건 뭐냐? 원인 치료가 안 된다.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화끈거린다. 화끈거린다는 거는 화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화. 스트레스. 이거는 심장 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요거는 예민, 또는 날카로움, 날카로운 성격, 화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변이 불편하고 이런 거를 하찮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대변과 소변이 있는데 대변의 상태와 소변의 상태는 전신의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대변은 음혈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소변은 양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보십시오. 앞으로 소변이 나가잖아요. 뒤쪽으로 대변이 나가잖아요. 이 대변은 이 인체 앞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소변은 이 인체 뒷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등뼈. 그래서 소변에 이상이 있는 사람 중에 등뼈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뒷목으로 해서 이쪽으로
불편한 경우 이 소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인체가 묘한 거예요. 말하자면 소변과 대변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굉장히 연관이 많고 전신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어떤가를 알아보려면 대변과 소변 문제를 반드시 먼저 문제는 하고 그 이상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한의학에서 바라본 소변과 대변입니다. 오늘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경우도 그 원인이 여기 보면 혈림이다. 혈림이다. 혈림. 임자, 임력. 뒤끝이 개운치가 않다. 뒤끝이 화끈거린다. 따끔거린다. 찌릿하다. 아주 불쾌하다. 그런데 혈과 연관된다. 혈은 화예요. 화에 의해서 혈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심장 실열이라고 그랬죠? 이 심장도 여기 화예요. 허열이 아니라 실열이에요. 그러면 요도 끝이 화끈거릴 수 있어요. 음어내열이에요. 음어내열이면 어떠냐면 사람이 퉁퉁한 게 아니라 바짝 말라요. 살이 여간해서 잘 안 쪄요. 그런 사람 내열이 많은 거예요. 얌전한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의해서 소변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장 허열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장 허열에서 오는 경우는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잘 나타날 수 있겠죠. 요도 끝이 화끈거리는 것의 치료는 증미도적산이라는 게 있어요. 증미도적산. 이거는 혈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림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림병의 통치약인데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환자는 자꾸 와서 요도 끝이 화끈거린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오림산 같은 통용방을 쓰기도 합니다. 또 사물지부왕백 택사적복령은 이거는 혈어 내열, 음어내열, 혈어가 아니라 음어내열. 도적산 그 감초가 황금은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밤에 자꾸 자다가 울어요. 깨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허해져서 요도꽃이 화끈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요도꽃이 화끈거리는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맥, 그 다음에 동반되는 증상을 모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요도 끝이 화끈거림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나 혼자 좀 끙끙 앓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관련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60대 여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요도 끝이 불이 나듯 화끈거리고 따갑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염증이 있다고 해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혈뇨도 나온다고 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지만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약균이 있을 때만 조금 덜한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소변은 평소의 소변 색깔과 거의 비슷하다는데 요도 끝이 불이 나는 듯 화끈거리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서 더부룩하고 심하면 속이 쓰리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설친다고 했고 두통 때문에 7년 전부터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가슴 답답이 심하고 다리가 시리고 무릎이 시리고 발목에 토시를 끼고 자야 될 정도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안구 건조증, 후끈거리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열감, 눈 건조, 코 건조, 혼자서 무서움 많이 타는 증상. 그래서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문을 자꾸 체크하는 이런 현상, 이석증 생김, 귀가 쑤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나 이 환자는 과거에 병력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자궁을 적출하는 그러한 수술도 했고 20년 전에는 간경화 초기라는 진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는 소변으로 빨갛게 피가 섞인 그러한 소변을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증상을 가진 환자인 것 같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이 산근이 높았습니다. 산근이라는 건 비근 뿌리를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살짝 들어갔는데 여기가 높은 거예요. 산근이. 이 산근이 높다는 것은 화가 성하다는 뜻입니다. 또 얼굴이 돌출한 형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으며 눈가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푸른 듯한 안색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음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혈림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색이 푸른 듯 안 좋은 것이나 눈 밑에 검은 것도 혈이 허해서 나타난 것이고 눈가에 주름이 지거나 눈동자가 돌출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빠른 것은 다 심장의 화이기 때문에 혈이 부족하고 화가 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심장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혈림 중에서 사물탕 제제가 들어가는 도적산, 그 중에서 증미 도적산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한제를 복용하고 재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약이 달콤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쓴대요 그랬더니 자기 입맛에는 상당히 맞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의 병에 딱 맞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한제를 복용하니까 따갑고 쓰리고 불편하던 것이 반 정도 좋아졌고 그러나 아직도 소변이 시원치 않으면서 양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으로 맛도 좋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같은 약으로 5번을 연속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변 볼 때 화끈거리는 증상,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라든지 속쓰림, 이런 모든 것이 좋아지면서 전신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간경화라고 했는데요. 한약을 오래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한약을 올바로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해 주는 약은 오히려 간경화나 간염이나 간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간을 더 좋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멋대로 판단을 하고 이런저런 약들을 쓰면은 오히려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한약을 쓴다면 오히려 간이 좋아지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처럼 증상 자체를 숨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래도 숨기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양질의 삶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허리다리의 통증입니다. 물론 허리다리의 통증이 있을 경우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습입니다. 한습이라는 건 뭐냐면 차고 습한 겁니다. 차고 습하면 어떠냐면 자꾸 부풀어요. 근데 부푸는데 어디가 부푸느냐? 허리 다리가 부풀어요. 그러면 얼굴에서 보면 어딨냐? 이 턱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둥실하게 이렇게 살이 쪄요. 그러면서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크고 장단지가 굵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한습에 의해서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추운 거를 무릅쓰고 운동을 하거나 추운 곳에서 일을 하면 바로 허리 다리병이 생겨요. 그게 한습에 의한 허리 다리병입니다. 이번엔 담음입니다. 담음은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노폐물이 쌓여서 첫째는 얼굴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증상으로는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면서 어지럽기도 하면서 허리 다리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풍열에 의한 겁니다. 풍열에 의한 것은 얼굴이 가름한 사람이, 얼굴이 약간 돌출된 사람이, 그 미인 미남형이죠. 이런 사람이 바람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풍열에 의해서 허리 다리병이 생깁니다. 습열에 의한 거, 이것은 뭐냐면 밥을 잘 먹어요. 평소에 뭐든지 맛있어요. 맛있으면 잘 먹으면 어때요? 노폐물이 쌓이죠. 근데 배출되는 건 시원찮아요. 그럼 어때요? 몸에 쌓이겠죠. 그러면 습도와 열도가 높아져서 습열에 의해서 허리 다리병이 생깁니다. 양명형들. 또 기에 의해서 기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순환이 안 돼서 오는 기요통은 특징이, 기가 순환이 안 되면, 기가 막히면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지 못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 다리가 아파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적에 의해서, 먹는 것에 의해서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허리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요. 허리가 아픈데 소화가 안 돼요. 다리가 아픈데 딱 이쪽으로 아파요. 요 앞부분요. 종지뼈. 요 앞부분. 요걸로 딱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아프면서 무릎의 앞쪽으로 통증이 와요. 엄청나게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팔다리에 매가리가 없어요. 또 팔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팔이 쑤시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이 허해서 콩팥이 허해지면 허리다리병. 양이 허해서 여기는 어혈. 양이 허하다는 것은 바로 퉁퉁하고 살집이 있으면서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이거나 하면은 땀 많이 흘리고 숨차고 이런 사람이 허리다리병이 올 수가 있어요. 어혈에 의해서 출산, 유산, 타박에 의해서 허리다리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허리다리병이 오기 때문에 사실 허리다리병 환자가 많지만 치료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식적에 의해서 온 경우는 이거 보면은요.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아주 복스럽게. 얼굴도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어요. 살집이 있고 배꼽에도 있고 가슴 쪽으로 살이 찌고 이 장단지 쪽으로도 여기가 두툼해요. 그런 걸 보고 소화가 안 되거나 밥 먹고 나서 눕고 싶거나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식적에 의해서 허리다리가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맥도 비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허리다리병이 오더라도 그 치료법이 원인에 의한 치료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구별해내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한의학적인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이 되면 바로 오적산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거는 뭐야? 한습에 의한 거. 어느 날 추운데 달리기를 했어. 그 뒤서부터 허리다리가 당기고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방바닥을 설설설설 기면서 엉엉 울면서 덩치도 카마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데? 남자가 덩치가 커요. 아주 그냥 뭐 힘께나 쓰게 생겼어. 근데 엉엉 울면서 막 방바닥을 설설 기어요. 이 한습에 의한 통증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럼 어때요? 당장 수술하라고 그러죠. 한의학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오적산 같은 이런 약을 써서 순환을 잘 시켜줍니다. 통증이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이진탕, 이건 담음에 의해서, 폐독산, 풍열에 의한 거, 당기잠통탕, 스벨에 의한 거, 칠기탕, 기가 울체돼서 오는 거. 어떤 사람이 기가 울체될까요?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살이 없으면서 각이 지고 광대뼈가 나오고 이런 사람이 허리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 기가 울체돼서 오는 것이구나. 칠기탕을 씁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기가 성하면 혈이 힘을 못 써요. 혈이 영화를 누려야 허리 다리를 쓸 것인데 기가 왕성하니까 혈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거나 멀리 걷거나 이런 걸 못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는 화의 싹이에요. 화를 내면은 피가 말라요. 근데 허리 이하는
혈지부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허리 다리병이 잘 와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칠기탕입니다. 이진사물탕, 보신탕. 이거는 보신탕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신입니다. 보신. 보신이라는 거는 보. 신이 콩팥신입니다. 양허요통에 쓰는 겁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땀 많이 흘리고 어디서? 얼굴에서. 살결이 하얘하면서 통통하고 살집이 부들부들하고 이런 사람이 허리 다리병이 오면 잘 안 나요. 그럴 때 쓰는 처방이 보신탕입니다. 한국말 어려워요. 보신탕 그냥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육미지왕탕 또는 사물탕 종류가 혈을 보강해서 허리 다리병을 치료하죠.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게 한의학적인 허리 다리병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허리 다리병인데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 진통제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허리 다리병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허리 다리 통증이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 혹시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환자는 73세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건장해 보였고 얼굴도 둥글럽적하면서 이 하관이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잘생긴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코가 내려먹었고 눈꼬리가 약간 처진 듯한, 즉 몸이 찬 체질인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치답지 않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내원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허리다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장장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수술이 싫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골프를 추운 겨울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셨습니다. 말하자면 추운 데 가서 운동을 하고 몸을 춥게 해서 허리 다리에 통증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눈꼬리가 처졌고 코가 내려먹었다는 것은 몸이 찬 체질이고 등치가 크다는 것은 순환이 잘 안 돼서 노폐물이 쌓여서 등치가 큰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말하자면 등치는 큰데 안은 차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허리 다리병으로 나타난 것이죠. 왜? 추운 곳에 가서 무리를 하니까. 더군다나 73세라는 나이는 본인은 자신 있게 생각이 되지만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병이 생겨서 내원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겨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김새도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치가 크다고 그랬죠. 또 하관이 둥실둥실하다고 그랬죠. 이걸 지적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적상이라는 것은 하관이 둥실둥실한 사람은 대개 보면 허리 다리가 두꺼워요. 두툼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씨름 선수 같이 아주 등치가 크게 듬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코와 눈꼬리가 축 처졌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뱃속에서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팔다리로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자꾸 축적되는 겁니다. 175에 92kg 나가니까 아주 건장했죠. 습에 상하기도 쉬운 체질이고 날렵하지 못하고 우직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기혈순환을 시켜서 통증을 없애줄 목적으로 오적산이라는 약을 가미해서 투여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놀랄 정도로 통증이 감소되는 것을 느꼈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의 증상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당장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 수술이 싫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걷지도 못하는데 쩔뚝거리면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내원을 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선 기혈순환을 시켜주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러한 침 치료를 했고 핫백 같은 따뜻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등치가 크고 하체가 큰 사람한테 하체의 순환이 안 돼서 허리 다리병이 생기는 즉 한습에 의한 병을 치료하는 오적산 가미방을 투여했습니다. 오적산에 우슬, 강활, 독활을 가하고 거기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 냉비를 치료하는 명약인 부자와 세신을 더 가했습니다. 말하자면 강력하게 한습을 몰아내는 치료를 한 것이죠. 특히나 여기서 세신은 아주 신경통, 말하자면 통증이 오는 것을 잡아내는 아주 명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한 후에 그렇게 허리 다리가 몹시 불편했는데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후에 허리와 다리가 정말 좋아졌는지 치료 결과 알려주시죠. 네, 한제를 거의 들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정도의 통증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던 허리 다리의 통증이 이렇게 한제에 치료될 수 있느냐 하면서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의 뉘앙스의 그러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확실하고 체질이 확실하고 원인이 확실하면 한약의 효과는 엄청 빠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부자와 세신 같은 순환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이러한 약들은 진통제도 아닌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허리 다리병을 치료했고 또 수술한다고 한습에 의한 즉 차고 습기가 많아서 순환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병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 약을 5제를 더 투여한 후 총 6제를 투여한 후에 치료를 마쳤고 그 뒤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서 감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슷한 증상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네, 허리 다리가 아플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원인 치료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요도 끝이 화끈거림,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허리, 다리 통증,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